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편향적인 경제정책, 노동 편향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한쪽만을 생각하는 경모대 대통령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낳은 서민들의 골목에서의 울음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연초부터 작년 말 정부 당국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풀면은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덜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소기업자, 중소기업 분들은 사용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물가 인상은 아예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가 되니까 우선 물가가 들썩거리는데 들썩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요. 수원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감자탕이 7,000원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5명의 고용직을 쓰고 있는데 종업원들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감자탕 값을 할 수 없이 7,500원을 올렸답니다. 지금 감자탕뿐만이 아니라 설렁탕, 그 다음에 각 체인으로 이어지는 무슨 부대찌개, 그 다음에 무슨 치킨, 무슨 햄버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왕갈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개 지금 10%에서 17%까지 지금 다 물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럼 물가를 인상되면 정부에서는 경영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 MB 대통령이 초창기 MB 물가 잡는 것처럼 30개 품목 정해서 그 물가 안정을 시킨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정부가 경영 압박을 통해서 고용주들에게, 사용주들에게 물가 인상을 억제시키는데 그게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떠나서 아주 전국의 수십만 개의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종업원 2명, 3명에서부터 5명 이렇게 놓는 분들의 알바 및 그런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면은 우리가 뭐죠? 비싸게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지출을 많이 하려면은 내 임금에 내 소득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소득을 주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용주들 입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5명 쓰던 종업원을 3명으로 줄이고, 왜냐면은 이 물가를 손님이 떨어져 버리니까 물가를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조금 인상하고 냉면 설렁탕값 조금 인상하고 종업원 한두 명은 자르고, 그러니까 종업원 한두 명 고용을 이제 해소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상승, 인상, 분위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분이 TV토론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세계 유례사상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 실험이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를 얼마나 아시는지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는데, 아무튼 이 실험적인 우리 5천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부에서는 작년 예산에 그래서 야당 협조로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 그리고 간접지원비 1조 원 포함해서 4조를 확보해서 지금 그 3조를 지금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 3조는
30인 미만의 고용주들에게, 그리고 30인 미만의 고용주에서 4대 고용보험을 가입해 있는 그 업주들에게는 이 종업원 1인당 13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3조에서. 근데 그것도 이번 금년에 한번 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두 가지죠. 그 3조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금 한두 달 새에 확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 안정기금이나 이것은 한시적이죠. 그렇지만은 인건비 인상, 임금 상승은 영구적인 거예요. 그럼 한시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영구적인 그 부작용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부작용은 아니죠. 임금 상승이라는 영구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냐 이거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한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은, 인상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물가는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감소해 버려.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아무리 그 냉면값, 설렁탕값 올려도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는 인상되고, 그러면은 일자리는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더 확대되느냐, 일자리는 축소되고 고용 불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하도 우리가 해서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최저임금을 16.4%를 인상을 해서 금년에는 7,500, 시급이, 1시간의 시급이 7,530원입니다. 그래서 주 1일 8시간에 주 40시간, 5일 근무해서 40시간으로 하면은 월 약 157만 3,770원. 이거를 고용주들이, 주인들이 종업원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고발돼요.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험료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의욕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16.4%의 급격한 인상의 그 여파가 물가가 인상되고, 자영업자들은, 고용주들은 소득이 오히려 감소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져 버리는 이런 상상을 초월한 서민들의, 이분들이 다 소비자도 서민들이고 자영업자도 서민이고 알바생 경비원들도 다 서민이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의 고통으로, 서민의 울음소리로 지금 변해버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1987 영화 보시면서 또 우셨더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고, 저 역시 학창시절부터 그 시절에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이지만은 절대 폄하하거나 우리 민주화의 위대한 빛나는 역사를 절대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은 포퓰리즘, 홍보는 선동정치, 그리고 정치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반쪽만 생각하는 이런 국정 운영의 방식을 통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사용주, 고용주, 대기업 재벌들, 흔히 말하는 재벌들이 그동안에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편법, 불법 사항이 있었고 갑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법과 제도설 속에서 제재를 가하고 페널티를 가하고 과징금을 물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혁명을 하듯이
당신들 돈 많으니까 돈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오. 이번 달에 금년부터는 16.4% 인상하시오. 앞으로 내 임기 동안 10,000원까지 올리십시오. 지금 시급 7,530원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이 부작용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1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견기업, 대기업들은요, 외국으로 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냉철한 과오의 인정과 정책 전환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이 필요성이 굉장히 제기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순수한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됐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하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을 통치자의 제왕적 대통령의 힘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일시적인 지지율로 시장을 억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너무 선동적으로 큰 소리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내 알바자리, 내 이 일자리가 혹시라도 주인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일용직, 자병직, 알바생들의 그 노심초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서민, 이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걸 다시 생각하는 그렇게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점이 흐려질까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무능한 진보 세력이라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똑같은 그런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념 편향적인 그런 정치 행보와 정책 방향에 설정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신년 벽두에 충정어린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